서류 봉투를 꺼내놓고도 한참을 열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정리한다는 건 왠지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대신해주지 않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기엔 괜히 오해가 생길 것 같았고 미루기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정리하기로. 이 이야기는 재산을 나눈 이야기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정돈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서류 봉투를 꺼내놓고도 한동안 열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가만히 놓인 갈색 봉투. 그 안에는 통장 사본, 보험 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은행에서 받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마치 뜨거운 것을 만지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재산을 정리한다는 건 어쩐지 죽음을 준비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건강한데, 아직 할 수 있는 일도 많은데, 벌써 이런 걸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 햇살처럼 내 삶도 아직 따뜻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미루면 미룰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남은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천천히. 안에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평생 모은 것들의 기록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들에게 짐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숫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모은 걸까? 젊었을 때 야근 수당, 명절 상여금, 조금씩 모은 적금. 하나하나가 다 땀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누가 들을까 봐서가 아니라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였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방문, 보험 정리, 부동산 확인. 하나하나 적다 보니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적으면서도 계속 망설여졌습니다. 정말 지금 해야 하는 걸까? 조금 더 미뤄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수첩을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시작하자. 더 이상 미루지 말자. 밤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 괜히 오해하진 않을까? 죽으려고 준비하는 거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정리하는 거야. 살아있을 때 하는 거지.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재산 정리라는 말이, 유언장이라는 단어가 왠지 모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이건 책임이었습니다. 살아온 삶에 대한 책임,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하나씩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그렇다고 미루지도 말고, 담담하게 정리하자. 그렇게 다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의 내가 나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모습, 아이들 손잡고 걷던 모습.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어 재산을 정리하게 될 줄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제 적어둔 목록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오늘은 이것부터 시작하자. 한 걸음씩.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6시. 알람도 필요 없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옵니다. 식탁이 보입니다. 사람 6이 앉을 수 있는 큰 식탁.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산 것입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던 식탁. 지금은 혼자 앉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습관처럼. 나머지 의자들은 비어 있습니다. 가끔 먼지를 털어주지만 앉는 사람은 없습니다. 커피를 타서 마십니다. 창밖을 봅니다. 익숙한 풍경입니다. 건너편 아파트, 놀이터, 작은 슈퍼마켓. 25년째 보는 풍경입니다.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이사 왔습니다. 그때는 이 집이 꿈 같았습니다. 전세에서 벗어나 우리 집을 가진다는 게 대출이 많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이 집에서 다 봤습니다. 첫 걸음마, 첫 학교 가는 날, 첫 시험, 첫 실현. 거실에서 뛰어놀고 방에서 공부하고 식탁에서 이야기 나누던 모습들. 지금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혼자 살기엔 좀 큰 집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방이 3개나 되는데 1개만 씁니다. 나머지는 그냥 비어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말합니다. 엄마, 작은 데로 이사 가시는 게 어때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서. 여기가 좋아. 정말 그랬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게 삐걱거리는 문소리, 바람 들어오는 창문, 낡은 보일러 소리. 다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추억이 있었습니다. 이 집 곳곳에 거실 벽에 남은 아이들 키 재던 자국, 부엌 타일에 묻은 김칫국 얼룩, 베란다에 남은 화분 자리. 다 추억이었습니다.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이 집을 떠나면 추억도 함께 떠나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던 시절을, 가족이 함께했던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 삽니다. 혼자이지만, 조용하지만, 이 익숙함 속에서 아침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 간단하게 준비합니다. 예전처럼 이것저것 차려 먹지 않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혼자 먹기엔 많기도 하니까요. 설거지를 하며 생각합니다. 오늘은 뭘 할까?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요즘엔 매일이 비슷합니다. 병원 가는 날, 마트 가는 날, 그것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TV를 켭니다. 아침 뉴스가 나옵니다. 봅니다.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어서 좋습니다. 너무 조용한 것보다는. 점심때가 되면 또 밥을 먹습니다. 역시 혼자.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3끼를 혼자 먹습니다.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허전합니다. 저녁이 되면 불을 켭니다. 하나씩. 거실, 부엌, 방. 환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합니다. 빛만 있고 소리는 없습니다. 밤이 되면 누워서 생각합니다. 내일도 오늘 같겠지.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풍경을 보고 외롭진 않습니다.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그립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시절이, 아이들 웃음소리, 남편 목소리, 온 가족이 함께했던 저녁 시간이.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6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익숙한 하루가. 그 소식을 들은 건 동네 슈퍼에서였습니다. 장을 보러 갔다가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셨어요? 저 아래 동사시는 김 선생님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네, 김 선생님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김 선생님은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산책도 자주 하시고 정정하셨는데 병원에 계신데요. 중환자실에. 그럼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러게요. 갑자기 그러셨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나도 비슷한 나이인데, 나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데,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경로당에서였습니다. 옆에 앉으신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돌아가셨대요. 결국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이 난리였대요. 서류 문제로. 서류요? 유언장도 없고 재산 정리도 안 해놓으셨대요. 그래서 자식들끼리 싸웠대요. 누가 뭘 가져가느냐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구나. 죽고 나서 자식들이 다투다니. 참 안 됐어요. 살아계실 때 정리해 두시지.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김 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내가 갑자기 그렇게 되면 싸우진 않을까? 서류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을까?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통장, 보험증서, 등기부등본,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어떤 건 10년도 더 된 것들이었습니다. 해지된 보험도 있었고 이미 만기된 적금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그대로 놔뒀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미루면 안 되겠다고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나눴습니다. 현재 유효한 것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어떤 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건 왜 가입했는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새벽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재산 정리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방문하시겠어요? 이번 주 안에요. 가능한 빨리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이틀 후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미룰 수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났으니까요. 그날 밤도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재산을 정리한다는 게 왠지 죽음을 앞당기는 것 같아서.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시작한다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곧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은행에 갈 것입니다. 이 복잡한 서류들을 들고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정신이 온전할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그게 책임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52번.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실제 무게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이 안에 내 평생이 들어있으니까요. 통장, 보험, 증서, 하나하나가 다 땀으로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52번 고객님, 일어섰습니다.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재산 정리 상담 받으러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서류 있으세요?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직원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통장이 6개였습니다. 모두 이 은행 것은 아니었지만 주거래 은행이라 대부분 여기 있었습니다. 통장이 꽤 많으시네요. 오래 쓰다 보니까요. 정리하시는 게 좋겠어요. 관리도 힘드시고 수수료도 나가고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통장은 합치고 어떤 건 해지하는 게 좋다고, 이자율이 낮은 것,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정리하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다 맞았습니다. 사실 어떤 통장은 몇 년째 손도 안 댄 것도 있었습니다. 그냥 놔뒀던 거였습니다. 보험도 정리하실 거예요? 네, 그것도요. 보험 증서를 꺼냈습니다. 생명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여러 개였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씩 가입했던 것들. 어떤 건 보험료가 부담스러웠지만 그냥 유지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건 중복 보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해지하시거나 아니면 보장 내용을 조정하시면 돼요. 복잡했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불필요한지, 내 나이에 맞는 보험은 뭔지. 1시간 넘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통장 3개는 해지하고 2개로 통합하기로, 보험도 중복되는 것 하나는 해지하기로 서명을 했습니다. 여러 장의 서류에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건가? 혹시 나중에 필요한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걱정 마세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다시 만드실 수 있어요. 직원이 안심시켜줬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구를 나왔습니다. 가방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해지한 통장과 증서를 빼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은행을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점심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배는 고프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습니다. 저마다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나도 방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리된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깔끔했습니다. 통장도 줄고 보험도 정리됐습니다. 관리하기 쉬워졌습니다. 좋은 일을 한 겁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통장을 정리한다는 게, 보험을 줄인다는 게 왠지 내 삶도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것들을 하나씩 덜어낸다는 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부동산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 집, 그리고 시골에 있는 작은 땅. 아이들 이름으로 넘겨야 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쳤습니다. 은행 일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부동산은 다음에 하자. 천천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한 일이 맞는 건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일은 조금 나아질 것입니다. 모레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허전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나갔습니다.
재산을 정리한 하루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행 일을 마치고 나니 다음 단계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선뜻 전화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엄마가 재산 정리 중이야라고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이 됐습니다. 오해할까봐.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아프지 않다고 그냥 미리 정리하는 거라고 하면 믿을까? 아니면 서운해할까봐. 왜 혼자 그런 걸 하세요? 우리한테 말씀하시지라고 하면 그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바쁜 거 아는데 이런 걸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딸 이름을 눌렀다가 취소하고 아들 이름을 눌렀다가 또 취소했습니다. 문자로 할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문자로 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옆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또 생각했습니다. 정말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혼자 조용히 정리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김 선생님처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아무도 모르면 아이들이 더 힘들 텐데.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산 다툼으로 법정까지 간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형제가 서로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럴까? 절대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이좋은 형제라도 재산 앞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정리해야 했습니다. 명확하게 누가 뭘 받을지,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놔야 나중에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죠? 엄마 재산 이렇게 나눌 거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기뻐할까? 아니면 불편해할까?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계속 고민했습니다. 말할까 말까? 언제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어느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 걱정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기회였습니다. 지금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정말요? 뭔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정말 괜찮다니까.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후회했습니다. 왜 말 못했을까? 좋은 기회였는데.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역시 기회였습니다. 주말에 만나서 직접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망설여졌습니다. 만나서 밥 먹다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즐거워야 할 시간에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답장만 보냈습니다. 괜찮아. 그냥 와. 보고 싶구나. 주말이 왔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밥을 차려줬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 재산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갔습니다.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말을 못했을까?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부담 주기 싫었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또 미뤘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하는데.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밤에 일기를 썼습니다. 재산 정리를 시작했지만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언제쯤 말할 수 있을까? 용기가 필요하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내일은 말할 수 있을까? 모레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때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은행에서 정리한 것들, 그리고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들.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통장 정리 내역, 보험해지 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곡차곡 쌓인 서류들. 보다 보니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처음엔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서류 문제로 다투지 않게. 그래서 미리 정리하는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류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아이들 몫을 나누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 삶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것들, 통장에 있는 돈, 보험, 이 집, 하나하나가 내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 아이들 키우면서도 꼬박꼬박 넣은 적금, 힘들게 장만한 이 집. 이제 그걸 정리한다는 건 내 삶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처음부터 이건 아이들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증거로 보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통장은 언제 만들었지? 아, 딸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였구나. 이 보험은 남편이 권했던 거였지. 이 집은 30대에 어렵게 산 거였고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에 숫자 뒤에 사연이 있었습니다.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정돈하는 일이었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남은 날들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복받쳐서 내 인생이 이 서류들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게, 평범하지만 열심히 살았던 세월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며, 울며, 웃으며, 내 삶을 되돌아보며.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왜 말하기 어려웠는지. 이건 그들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었으니까요.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누군가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건 온전히 내 선택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내 선택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내가 나를 위해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삶을 스스로 정리하는 것, 내 방식대로 마무리하는 것. 그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서류를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정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했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정리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로. 이건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다만 이것만 전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정리해두겠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겠죠. 서운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건 내 선택이니까요. 내 삶이니까요.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었던 내 인생처럼 이것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류 정리를 마쳤습니다. 깔끔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마음도 정리됐습니다. 처음엔 무겁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내 일이고 내가 결정할 일이니까요. 그렇게 다짐하며 커피를 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주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라 바쁠 수도 있었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응, 딸. 지금 통화 괜찮니?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조금 긴장돼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 시간에 전화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야, 걱정할 일은 아니고.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재산 정리 좀 하고 있어. 네, 재산 정리요?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어디 편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건강해. 그냥 미리 정리해 두려고. 왜요?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혼자 그런 거 하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래도 걱정하지 마. 복잡한 거 아니야. 그냥 통장이랑 보험 정리하고 서류 좀 챙기는 거야.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됐어. 엄마가 할 수 있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다 정리해 놓을게. 나중에 필요하면 알려줄게. 네, 알겠어요. 딸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서운한 건지 걱정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어. 정말요? 정말이야.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했습니다. 드디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서 그런지도 몰랐습니다. 저녁에 아들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로 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문자로 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재산 정리 중이야. 걱정하지 마.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어. 알아서 잘 정리해 놓을게. 답장이 곧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 드릴게요. 괜찮아. 그냥 미리 준비하는 거야. 나중에 너희 힘들까봐. 저희는 괜찮아요. 엄마가 편하게 사세요. 응, 알았어. 고마워. 그렇게 간단히 끝났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누구에게 준다든지, 어떻게 나눈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가 알아서 한다는 것만 전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혼자 하시는 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래, 고마워. 아들도 주말에 들렀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재산 정리는 계속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알아봤습니다. 세무사와 상담도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큰 틀만 알려줬습니다. 세세한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가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응, 잘 되고 있어.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걱정 마.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건 내 일이었고 내가 마무리할 일이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대부분의 정리가 끝났습니다. 통장도, 보험도, 부동산도 모두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유언장도 썼습니다. 공증도 받았습니다. 아이들 몫도 명확히 정했습니다. 누가 뭘 받을지, 어떻게 나눌지 다 적어뒀습니다. 그 서류들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인하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 정리해뒀어. 필요하면 찾아볼 수 있게 해뒀으니까 걱정 마. 어디 보관하셨어요? 응,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필요 없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엄마의 방식이라는 걸. 밤에 일기를 썼습니다. 재산 정리를 마쳤다. 아이들한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 내일은 내가 책임진다. 그게 어른의 도리다. 일기장을 덮으며 만족스러웠습니다.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마음도 고요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남은 건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요즘은 마음이 조금 가볍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처럼 무겁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마시면 상쾌합니다. 하루가 가볍게 시작됩니다. 재산을 정리했다고 해서 삶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지금의 하루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더 선명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마쳤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닥칠 일을 미리 준비해뒀다는 것. 아이들이 나중에 힘들어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게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예전엔 이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나갔습니다. 별일 없이.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도서관에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주 갔는데 요즘은 뜸했습니다. 오늘은 가보고 싶었습니다. 책을 몇 권 빌렸습니다. 읽고 싶었던 소설, 여행 에세이. 집으로 돌아와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책에 빠져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 다들 자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재산 정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남은 시간을 정돈하는 일이었습니다. 짐을 덜어내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리하기 전에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았습니다. 해야 할 일, 신경 써야 할 것들, 통장도, 보험도, 서류도 다 걱정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리가 끝났으니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깨끗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응, 도서관 갔다가 산책했어. 좋으시겠어요. 날씨 좋았죠? 그래, 좋았어.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보다 좋아 보이세요. 웃음이 났습니다. 딸이 눈치챘나 봅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걸. 응, 엄마 요즘 괜찮아. 걱정 마. 다행이에요. 건강하세요. 너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재산을 정리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남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정리하느냐였습니다. 깔끔하게, 명확하게, 책임감 있게,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였습니다. 정리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정리를 마치고 살아가는 것.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도서관, 산책, 저녁 통화. 소소한 일들이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내일은 또 뭘 할까? 친구를 만날까? 아니면 집에서 책을 읽을까? 뭐든 좋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재산 정리를 끝내고 나니 알게 됐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짐을 덜어내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더 잘 살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다 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가볍게, 담담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됐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고요한 밤의 소리들, 평화로웠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하루를 마치며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재산 정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정돈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졌다고. 잠이 왔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 내일 아침에도 6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가볍게, 담담하게, 오늘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남은 날들을